안녕하세요. 세화여중의 임선영입니다. 지금 모니터 앞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컨설팅도 많이 경험하셨고 그리고 역량도 뛰어나신 분들이 이제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찾아간 학교 컨설팅 사업 자체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전제를 하고 실제 경험담을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4학년도 찾아간 학교 연수 설계 집중 작업부터 합류해서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하였고 디지털 선도학교 대상으로 선도 운영교 모집 시에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도 그 연수를 유치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도 그 정규 코디와 그리고 강사까지 연계해서 진행하였으니 2년간 연수 설계 입장과 학교 담당부장의 입장 그리고 코디 입장으로 각각의 관점으로 이번 사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코디네이터 활동을 앞두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담당 학교 배정 이후에 준비 사항부터 코디가 갖추어야 될 마인드와 그리고 역할을 중심으로 실제 운영 사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심층 면담 준비와 심층 면담 및 연수 설계 그리고 실제 운영 사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층 면담 준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인드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교사의 보람은 교육 대상자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으로부터 옵니다. 선생님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르고 사업 진행 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 대상 학교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디 스스로 이번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거나 확신 없이 본인이 세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상 학교 구성원의 호응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코디 스스로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철학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를 탐독하고 공부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교육 환경이 다각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찾아간 학교 컨설팅 교육부 지침이나 운영기관의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도 운영부터 2024 정규 운영과 2025 정규 운영 지침과 커리큘럼에도 변화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코디가 중심이 되어 정확하게 지침과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 안내하며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운영기관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대상 학교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신뢰의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심층 면담 전에 충분히 학교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 알림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운영 그리고 평가 계획이라든가 교육 운영 특색 사업 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활동 전반 그리고 학사 일정, 연구활동 여부라든가 디버 사용에 대한 규칙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층면담의 일정과 참여 인원 등을 조율하기 위해서 심층면담 전에 담당 부장님과 아마 유선 통화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때 구체적인 학교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학교에서 운영했던 연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해 놓으시면 실제로 심층 면담 시에 큰 도움이 되고요.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전 질문지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연수 설계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대상학교 심층 면담 전에 충분히 자가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연수 설계와 진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진단 문항에 대한 이해나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수를 통해 배우고 실습할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를 하지만 자가진단 분석 결과는 해당 학교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이지만 절대적으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실제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와 결합해서 다각도로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막연하게 대상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심층 면담 당일에 연수 심층 면담 당일에 잠시만요. 아직 이 부분입니다. 심층 면담 당일에 연수 설계를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벗어나서 당일 심층 면담 이전에, 왜냐하면 당일에 대상학교의 요구나 질문에 바로 대안과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안을 가지고 심층 면담에 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잘 구성된 연수 자료도 많이 탐색하고 연수 설계에 대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느린 학습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만 이 빠른 디지털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 동안 800시간 정도의 연수를 들어오고 작년엔 한 293시간 정도 연수를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심층 면담 및 연수 설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전에, 즉 심층 면담 전에 준비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심층 면담 당일에 또 대화를 하면서 학교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한 사람이 걸어가는 일이니 당연히 이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결국 이번 컨설팅도 대상학교의 담당 선생님과 유연하게 협업을 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조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빠른 파악과 이해가 중요하고 본인 소속교 중심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심층 면담 절차 또한 코디가 미리 구상해 가야 담당 학교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교육 계획서를 통해 교육 목표와 학교장 경영관을 미리 파악하고 가면 좋습니다. 학교 관리자, 즉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 좋은 이미지를 심어드려야 이후 운영 시에 쉽게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은 감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평가의 자세는 지양하고 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께 존중과 존경의 자세로 임하시면 무리 없이 유연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좀 상이한데요. 심층 면담에 관리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경우 실무 담당 부장 면담이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심층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면담 시에 회의 필참 인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업무 분장이 물론 다릅니다만 연수를 담당하는 연구부장, 그리고 디지털 담당인 정보부장, 그리고 학사 일정 및 여러 가지 연수 일정을 조율할 교무부장, 그리고 학생 교육이 운영될 시에는 그 해당 학년 부장 선생님도 같이 참여하게 되면 여러모로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고요. 적용력 교사인 담당 기획 선생님도 함께 하시면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합니다. 찾아간 학교 컨설팅이 다른 연수와 가장 큰 차별점이 학교 맞춤형 종합 솔루션 제공이지만 처음부터 학교에서 할 일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단위학교 대상 연수이므로 해당 학교 담당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 심층 면담 시에 역할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이후 역할 분담이 모호해지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 대기실 준비라든지 학생 일정 변동 시에는 명확하게 코드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드린다든지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당당하고 명료하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이후 운영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매사가 그렇듯이 이번 컨설팅도 마무리하기까지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무 면담을 통해 그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관리자의 학교 경영 방향이라든가 학교 구성원의 변화 의지, 그리고 학교 조직 문화의 실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활한 소통과 명확한 의사 전달이 우선되어야 형식적인 컨설팅이 아닌 진정한 학교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층 면담과 연결해서 연수 설계 및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층 면담에서 기존의 학교에서 운영했던 연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MS 팀즈라든가 그 학교에 기반이 되고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여부, 그리고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의 현황 등을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수 설계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연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요청사항에 대해 가능 여부도 판단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고요.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장님들과 그리고 코디팀이 함께 의견 수렴을 해 나가면서 연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연수 성격에 따라서 에듀테크 라이선스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과 논의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연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심층 면담 이후에 추가 원격 면담을 통해 일정 조율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심층 면담에서 최대한 담당 부장님들과 학사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을 논의해야 이후 계획 수립에 용이합니다. 또한 기능적인 숙달이 필요한 그러한 주제의 연수의 경우에는 일회성 연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연수 진행 시 강사님께 담당 학교 선생님들께 자료 파일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관련 자료가 탑재된 패들렛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도 미리 타진해보고 부탁을 드린다면 연수 내용을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서 이후 활동들이 제대로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층 면담 이후에 코디팀이 2차 회의를 통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심층 면담 이후 그 수렴한 요청사항과 실제 운영을 비교하면서 조율하게 되는데요. 2024년도 정규 운영까지는 코디가 강사 섭외까지 병행했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과 연수 취지나 아니면 철학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강의안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마 2025부터는 좀 달라질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또한 그 추가 면담이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담당했던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 연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진로 담당 부장님과 따로 면담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연수 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요. 사실 코디의 역할은 연수 설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활한 연수 진행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이후에 학교 및 강사 관리까지 세심하고 꼼꼼한 가이드가 이루어져야 전체 강의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님과 보조 강사님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해 드리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리더코드로 활동했던 실제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연수의 경우에는 1월에 학교의 지속가능 리더십 함양부터 시작해서 신학년도 집중 준비 기간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은 지금 띄어져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전체 12차 시로 연수는 진행이 되었고요. 이 중에 학교 교육과정 평가 완료 부분에서 브리스크 티칭을 활용해서 교수학습 평가 완료 부분에 강의가 이루어지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마침 그 신학년도 집중 준비 기간에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때 선생님들께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교과별 전문 과정의 경우에는 교과별로 모둠을 이루어서 생성형 AI 활용 그 수업에 대한 사례를 나누고 실제 실습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때 생성형 AI 한 달치 선생님들께 유료 계정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계정을 구입해서 연속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학교는 학생들의 디지털 능력 자체가 중하위권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의 경우에 디벗이 배부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미리 선생님들과 전체적인 학사 일정을 조율해서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총 6차시에 걸친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을 미리 계획 수립을 하였고요. 3월부터 4월까지 6차시에 걸쳐서 1, 2차시는 디지털 윤리와 크롬북의 기기 활용의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 그 협업을 위한 활용 문서 작성법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을 할 수 있는 실습까지 쭉 연결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이 실제로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후에 디벗 활용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을 구축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부모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부모 연수는 취지에 맞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교 디지털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지지선 구축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관심사는 진로 진학과 학습법과 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취지와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연계해서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력적인 연수명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일단은 참여율을 높여야 참여 인원이 확보되어야 만족도 또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상담부장님과 같이 논의하면서 학부모님들의 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였고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초안도 작성해서 학교에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연수에 만석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요. 연수 이후에 개별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상담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진심은 통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에 걸친 코디 활동을 통해 저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학교는 담당 부장님과 제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협업 관계를 유지해 왔기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이후에 학교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료 계정을 구입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디벗 활용 수업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었다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학생 교육 쉬는 시간에 저한테 사탕을 수줍게 내미는 친구도 있었고 모든 연수가 마무리된 다음에 교장 선생님께서 거듭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계피차를 타주신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교의 경우에도 작년에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연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는 정착 단계가 돼서 1학년 수학, 영어 모두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단위 학교에 조직으로 들어가서 협업하면서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이루고 학교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 등 이런 걸림돌들은 슬기롭게 걷어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거인의 어깨에 서서 미래 교육을 설계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화의 중심이 돼서 본인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고요. 학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해주실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